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막 자정을 넘기갖고 자정 12시를 넘기갖고 1시 5분입니다. 오늘은 진짜 좀 화가 나갖고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너무 좀 화가 나갖고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잠이 안 왔어요. 화가 막 심히 올라갖고 방송을 켰습니다. 너무 늦게 야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그 썸네일에서 제가 잠시 금방 올렸는데, 그 민주당이 현재 최근의 그 작태, 집권당으로서의 여당을,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사고는 터지고, 사고가 터지면 그걸 제대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습도 못해. 뭔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속망망이 징계하고 또 어떤 것은 어떤 때는 또 그냥 막 유야무야 그냥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기강도 안 쓰고 완전히 개판이야 지금. 어쩌면 국힘의 힘보다 못해. 국민의힘 그 안에서 그 무슨 대처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더 못해. 국민의힘보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오늘 그 뉴스를 잠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잠시 나왔는데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12월 4일 조사한 건데 전체의 어떤 여론을 국민 전체의 어떤 여론을 조사한 게 아니고 중도 진보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서 74%가 나왔어요. 중도 진보층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진보층에서는 91.1%가 나왔고 중도층에서는 57.7%가 나왔습니다. 중도 진보층만으로 한 그런 여론조사에는 74%가 나왔다. 엄청난 지지율이죠. 전부 다 보니까 지역별, 연령별 전부 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위에 있고 전 지역, 전 연령층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전체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전체 중도 진보만 하는 게 아니고 보수까지 다 합쳐갖고 한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조사가 나야 돼요. 74% 정도의 조사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활동상 그 활약이나 어떤 6개월 동안의 치적을 볼 때 국정 수행의 어떤 성적을 평가해 볼 때는 당연히 74%가 나와야 돼 지금. 기껏 해봤자 뭐 60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74% 정도가 나오니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건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래 나오면 뭐 지지율 이래 나오면 뭐합니까? 민주당이 다 까먹어버린대.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민주당이 억누르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사고가 계속 터지잖아요. 왜 이래 터집니까? 기강이 해져서 그래, 기강. 정선혜 대표가 제대로 그 사고가 터지면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고 터지면 막, 시부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시간만 지나고, 여론이 잡기만 기다리고, 제대로 사고 터진 그 정치인 중에서 어떤 사고를 쳤을 때, 제대로 책임 추궁하고,
처벌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예? 대표라는 사람이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 대표라는 사람이 오직 자기 어떤 내년 8월 달에 연임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고, 예? 한번 배드물라 연임 해가고 한번 더 해치물라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딴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대표라는 사람은 연임 꼼수만 신경 쓰고 있고, 연임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고, 최강우, 최민희, 장경태, 또 아래께는 문진석, 계속 지금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응? 제가 이게 우측에 몇 장 적어 놨는데, 민주당 초심으로 기세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적어 놨을 겁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민주당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완전히 이건 민주당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돼요, 민주당 지금.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사정없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같은 우리 편이라고, 같은 당이고, 같은 동기다고 감싸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래갖고 망했잖아. 어떤 비판도 용납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비판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 비판하는 거를 갈라치기다. 왜 그러냐? 총구는 밖으로 해서 그런 엉터리 개소리를 하고 자빠지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는 개판 치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딱 지금 그 작자 그 꼴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다, 범죄자다, 민주당을 또 비판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래 봤자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해도. 왜 안 보여줍니까? 국민들한테 안 먹힙니까? 자기들은 개판 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일도 해결 못하는 것들이 남을 비판하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민주당도 앞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 자기 자신의 일부터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국민의 힘을 비난해도 무엇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민주당 국민의 힘이나 똑같은 처지가 된다고.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다른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최강욱이 있거든. 최강욱이도 물론 징계받았죠. 징계받은 완전 솜털 징계. 하나만한 징계. 당원권 1년, 당원권 1년인가 정말 당원권 정지 1년. 뭐 징계는 내렸지. 그러나 굉장히 가볍게 내린 거예요. 최강욱이 저지른 것은 죄가에 비하면은 그때 조국당에 대해서 조국당을 옹호했잖아. 조국당 내의 어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비하했잖아요. 비하하고 그 정도 가지고 싸우면서 피해자를 비하했다니까. 완전히 이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지.
원래 말했잖아요. 때리는 뭐, 시누이보다 말리는,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2차 가해를, 진짜, 이게 진짜 2차 가해, 2차 가해를 한 거지. 정한욱이가.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 탈당시켜야 돼. 아마 제명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 아마, 좀 시끄럽게 하니까, 막 그냥, 비난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주위에서, 온 데서 비난하고 이러니까, 슬쩍 그냥, 하는 쇼 하는 거지. 응? 또 최강욱이 정책이나 굉장히 친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하수 지만 최고, 그냥 이와 비슷하게 하나만 하는 거 챙겨내는 거지. 다음 거 1년. 응? 정지 1년. 살려준 거야, 최강욱이 완전히. 다시 재기할 기회를 또 준 거야, 이거는. 1년만 당원, 1년만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또 활동하게 되는 게 당원으로서. 선거에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고, 1년만 지나면은. 하나만 한 징계를 때린 거야, 최강욱이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사고쳤잖아. 또 그 다음에 사고친 사람 누구냐? 최민희도 그냥 유야무야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언론에 이제 안 나오대? 잘, 최민희 이야기는.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떤 처분이나 처벌도 없어, 최민희는. 어떤 제재도 없어. 당에서 경고를 했다는 말도 없고, 어떤 제재, 경고, 처벌도 없어, 최민희는. 완전 독불 완전 막강해. 최민희는 건들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 오히려 또 최민희 이야기하는 언론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자기를 이제 비난한 어떤, 기자들 상대로 언론 중재위인가 재수위인가 그거 고소를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지금, 그때 한참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가방위원장직도 아직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가방위원장직을. 가방위원장 자리를 이용해갖고 그 딸의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려갖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그 관련에 돼 있는, 그것도 그때 한참 국정감사 기간이었잖아. 그때 관련 감사 대상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당연히 부조가 들어오지.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야, 이거, 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그래, 어떤 제재도 없어. 계속 위원장이 수행하고 있다고. 당연히 그때 사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장경태는 이제 물론 성추행 문제인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장경태가 무죄다, 유죄다, 그거는 속단할 수 없는 거고,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처신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구속수에 오른다는 그 자체가, 그 술자리에 가갖고, 술이 취한 상태로 가갖고, 올리다가, 국회의원 사람이, 그 보장관도 술 마시는데 왜 가? 이게, 어떤 잘못 인정 안 해, 사람도. 그냥 또 언론 탓하더라고. 언론하고 또 싸우더라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피해자가 TV조선에 출연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 그 피해 여성이 TV조선에 나가고 인터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 계속 이 사건이 계속 안 끝나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경태라는 이 국회의원도 이 젊은 국회 청년 정치잖아. 그러면은 좀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가짜 뉴스다 할 게 아니고 자기가 결백을 증명하려면은 탈당을 하든지 탈당해갖고 내가 결백을 인정하고 다시 입당하겠다든지 그런 결기를 보여야지. 탈당을 안 하면서 결국 계속 이런 구조조정을 하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해를 주는 거야, 계속. 이 밝혀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이 제대로 뭐 유죄냐 유무죄를 밝히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재판 과정도 있고, 응? 그러니까 계속 공방만 있는 거야. 정초영이 했다 안 했다, 응? 결국 당에 누가 되고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된다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참 그 결론은 한참 후에 나오잖아.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다면은 탈당해라고. 이 사람이 또 장경태 국회의원이 옛날에 그 김남국 그 국회의원이 그때 코인 사태로 구출소에 올라왔고 시끄럽잖아. 그때 장경태가 뭐랬냐? 김남국 보고 탈당해라 그랬어. 탈당해갖고 결별 입증해라. 그래야 다시 돌아오라. 그래 한 사람이야. 그 자기는 그래 안 해? 응? 상대 그 김남국한테는 탈당해라 해놓고 자기는 뭐 탈당할 생각도 없어. 계속 당에 앉아갖고 지금, 응? 구조수에 계속 오르내리는 거야 지금. 그 먹잇감 저쪽에 TV 어떤 조선이나 저게 적폐 언론들 국힘한테 먹잇감을 떠져주고 있는 거야 지금. 김남국이 보고는 탈당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를 탈당 안 하나? 응? 자기도 그래 해라고. 떳떳하면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탈당해갖고 결백 입증하고 결백 입증되면 나중에 재판 받아갖고 무죄가 되면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그 수사 결과에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이 그 장경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중간 직책도 맡고 있더만 서울시당 그 위원장이야.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문제가 되지.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뭐 민주당이 압도적인 뭐 이긴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게 서울시장이 지금. 뚜렷한 후보도 없고 사실상 지금. 이 장경태라는 사람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딱 공격이 좋잖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격해야 되겠어. 장경태 그 성추행 문제를.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불투명한데 민주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가 터졌으니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내년 지방 서울시장 선거에. 당을 위한다면 잘 탈당해갖고 떳떳하게 돌아오면 되잖아. 그런 건 안 하면서 말이야. 그러고 그 최근에 10일 1일입니까? 아랫게죠. 최근에 터진 이 문진석 사건, 문진석 사태입니다. 문진석 사태 이거는. 이 큰 사고입니다, 이거. 결국 젊은 정신이 또 나락으로 또 갔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문진석이라는 국회의원 때문에. 이 사람 나이도 많더라만 보니까. 나 지금 저도 민주당 당원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문진석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170명 넘잖아요. 그중에 뭐 다 모르죠 우리가. 뭐 활동하고 뭐 방송에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이 뭐 대충 아는데 몇 사람 아는데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었어. 문진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이번에 알았다고. 이분이 보니까 친명이더라고, 친명. 뭐, 친명 7인인가, 거기 멤버더라고. 친명에 속하는 사람이야, 또. 에? 그 친명에 속한다는 사람이 이런 사고를 치나? 에? 이재명 대통령을, 한테 타격을 주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타격 가는 거야, 이게. 결국, 그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 내고 물러났잖아. 이 사람 때문에. 물론 김남국 비서관도 물론 적절한 대응을 못했지. 그러나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인사청탁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 김남국만 날라가 본 거야 그냥. 응? 그런데 자기는 뭐 말로만 그냥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만 던지고, 어떤 책임도 안 져? 나타나지도 않아. 이게 터지고 나서, 아프다 핑계대고, 공개 석상에 나오도 않아, 지금. 친명이라고 다 우리가 옹호해서는 안 돼. 친명 중에도 옳은 친명이고 옳지 않은 친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진짜 명팔이, 예? 명팔이가 있는 거야, 명팔이. 이재명 팔이가 있다니까 친명으로 가장해갖고 그런 사람이야, 가버린 이 사람이. 예? 진정한 친명이 아니더만 보니까 하는 행동이 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하는 그런 친명이야, 가보니까 이용해 먹는. 이것도 지금 어떤 당에서 조치가 없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것도 없고, 이 사람 직책이 또 있어. 중요한 또 직책을 맡고 있어. 원내 수석 부대표야.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중요한 당직을. 이런 사람 이런 사고를 치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직까지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처벌한다, 징계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러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야. 사고가 터지면 제대로 벌을 내리고 처분을 줘야 되는데 그냥 위안만 넘어가보고 징계해봤자 손들 징계 해버리고 하니까 기강이 안 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연이은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문제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터지면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계속 이런 사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고 문제되는 게 이 사람이 중앙대 출신, 중앙대.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저 국힘이나 적폐에서 언론은 좋은 먹잇감을 지금 끊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흠집 잡아갖고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싶어하고 눈가리 멀게 설친 놈들인데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야. 그리고 이게 또 누굽니까? 김현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름이 또 나왔잖아. 안 그래도 김현지 만사 현통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해. 좋은 먹잇감을 지금 끊는 거야. (1961년생이면) 나이 많지. 63살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63년생이니까 비슷한 나이. 대통령하고 같은 중앙대 동문이고. 응? 그러니까 어떤 중앙대 어떤 인맥을 저 같은 중앙대는 그 출신을 이번에도 그 출제하는 사람이 자동차 협회장 그 사람 출제한 사람도 중앙대 출신이야. 김남국이도 중앙대.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비난할 때는 저끼리 헤쳐먹는데 욕 안 나오겠어? 중앙대 동문들만 헤쳐먹는다 이 욕이 나오는 거야. 응? 얼마나 비난하기 좋아. 저끼리 헤쳐먹는구나 또. 응? 물론 이게 이런 형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 발각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핸드폰이 문자가 찍히는 바람에 이 수포로 끝났는데, 이들 끝나겠습니까? 저쪽에서 국힘이나 적폐에서 얼마나 물고 뜯겠어요 이 갖고. 응? 인사가 개판이니 하면서. 응? 또 김현지도 이번에 거론됐잖아. 그러니까 또 공격이 계속 하는 거야 또. 실세다 응? 만사 현통이다 하면서. 응? 김현지가 실세다 하면서 모든 인사를 자유우지한다 하면서. 응? 항상 김현지라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야.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권력을 휘두르고 숨은 그 실세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비난하는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그냥 뭐 이때까지 김현진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죄가도 없는데 계속 공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 기름 부은 거야, 이번에. 억울하지, 김현진이라는 사람 볼 때는.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 잘하는 비서관이 지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얼마나 씹어댔어. 진짜 무슨 큰 죄가 있고 이재명 정권은 자지우라는 뒤에서 숨어갖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몰았잖아.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문진석이 청탁에 김남국 비서관이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응답하는 거 아니야,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온 거야, 또. 그럼 또 이 새끼들이, 이놈들이 얼마나 그걸, 과장해갖고, 확대해갖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겠어. 그래서 김남국이 이제 비서관 이 사람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봐도. 응? 물론 이제 이제 어떤 대응하는 과정에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이 발단을 한 사람이 문진석이야, 문진석. 이 사람은 어떤 책임도 지금 안 지고 있어. 김남국만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린 거야. 책임지고. 이런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사고, 개념 사고라든지 터지는 사고도 문제지만 그 사고가 터지면 그 대처는 민주당의 대처가 영 엉망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지, 지금.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물론 사고가 안 터지면 좋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터지지, 언제든지. 그러면은 그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걸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 터지는 거야, 사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의 민주당과 정청래 현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엄청나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부분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나?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하고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참 그 사람의 어떤 리더의 위치가 진짜, 리더의 그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걸 다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야. 결국 대표라는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리더십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정청래의 리더십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고 자꾸 터지는 거야. 대표 책임이야, 이거는, 대표. 모든 거는 대표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는. 그래, 이번에 보니까 그 내란 그 특별재판부도 물론 이제 와서 뭐 어저께인가 법사위에서 통과됐죠. 내란 특별재판 통과됐는데 그것도 너무 질질 시간 끄는 거야. 그것도 정청래 대표하고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 김병기 이런 분들이 책임이야. 왜 이제서 비난을 하고 막 빨리 해라 하고 자꾸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문제점 지적하고 하니까 이제서 이제 법사위 통과시켜. 대통령께서는 벌써 그 사인을 줬단 말이야. 그 9월 달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기자의 질문에, 내란 특별재판부의 기자의 질문에 응답을 했잖아요. 위헌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위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게 시그널이잖아.
해라 그 소리잖아. 응? 빨리 해라 그 소리잖아. 내가 특별재판부를.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었어 이때까지? 응? 3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9월달에 이미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해라고. 해라는 시를 뭐 해라고 직접 말하나 했지만 그 사인을 준 거잖아. 그러면 알아채고 해야지. 일부러 안 한 거야. 이것들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 원내 지도부들이. 그게 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응?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도 지도부에서 안 움직인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계속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도부가, 응? 안 의해주니까 이때까지 미뤄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당원들이 이제 내란 1년이, 아래가 11, 3일 내란 1년이니까 1년 동안 뭐 했노? 이런 비판이 이제, 내란 체계를 못하고 뭐 하고 있노? 이런 비난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하는 신용을 내는 거야, 이제. 응? 그래, 어저께 통과시켜요,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들리는 이 소문이 들어보면은 지금 개판이래, 지금 민주당이. 전부 따로 놀고 있대, 따로.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이 있는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또 원내대표부는 원내대표단대로, 그리고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뭔가 통일적으로 같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응? 그리고 또 당정, 대통령실과의 또 호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로 놀고 있고, 말도 안 듣고, 대통령의 어떤 보좌 역할도 전혀 못하고 있고, 큰일인 거지, 큰일. 이대로 가면 큰일이야, 진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어? 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길게 말할 기분도 아니고, 이러려고 그 1년 전에, 윤석열 내란에 맞서서 거리로 나온 그 영웅들 있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여성들, 엉엉을 들고 나온 여성들, 그러고 그 추운 겨울날 아스팔트에, 꽁꽁한 아스팔트에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휴에 들들들 떨면서, 은박지 하나 덮어선, 들고, 그 은박지 하나 달랑 덮어쓰고, 휴에 들들 떨면서 투쟁한 기세서 여전사들. 진짜 이름 없고 평범한 민초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하는 작태를 보면 얼마나 실망했어요. 응? 이러려고 내가 그때 그 혹독한 추위에 투쟁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자 글자를 적어 놔은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기세서를 잊지 말라고. 그분들이, 그 투쟁하신 기세서 여전사들, 응우봉을 든 여성들, 이름 없는 민초들이, 당신들 연임 꼼수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투쟁을 했어요? 응? 당신들 그 성추행 피해자 비하라고 그래 투쟁했습니까? 그분들이? 당신들 그 딸 결혼식에 국회에서 열어갖고 부조금 걷어들이라고, 걷어서 부자 되라고 그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투쟁했습니까? 당신들, 동문들 취직시켜주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요직에 앉히고 그래갖고 호요식하라고 그분들이 투쟁했습니까? 그분들이 투쟁한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내란을 지나가고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야 된다고 투쟁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당신들 국민이 민주당한테 정권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예? 당신들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투쟁해갖고 예?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그분들의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고 눈높이 이상으로 지금 하시는 분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시고 있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밖에 없는 것 같아. 예? 두 분밖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밖에 안 보인다. 예? 민주당은 계속 사과만 치고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정말 실망이 크다. 각성하라, 분발하라 이런 소리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이제. 응? 뭔가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란 세력들은 지금 끊임없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다시 저가 뭔가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동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응? 내년 1월 18일이면 1월 19일인가 18일이면 구속기간 만료돼갖고 윤석열이가 기 나올 수도 있고 탈옥을 할 수도 있고, 에?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김영현 다 마찬가지야. 이대로 가다가 구속 만료돼 다 기 나오는 거야. 탈옥하는 거야. 그리로 활보한다고 내랑 수괴들이.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긋해? 인자 내란 특별 재판부 그래 빨리빨리 해라도 인자 어저께 법사위 통과시키고 그 완전히 이제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야. 뭐 또 들으니까 민주당 뭐 지도부 하는 소리 지도부는 뭐 올해까지 처리한다면서 처리가 목표다. 그런 또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최소한 최대 시간을 안 그래도 늦었는데 최대한 내주라도 빨리 통과시켜야지. 뭐 12월 달 안에 올해까지 처리한다고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지. 뭐 12월 올해까지 통과시키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지금 시급한데 당장 지금 지기현이라는 그 엉터리 판사가 선고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에? 빨리빨리 해야지. 뭐 12월 말까지 뭐 처리하니 어떠니. 그 느긋한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어. 오늘 제가 어쨌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앞에 글자 그대로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세스를 잊지 마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